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최근에 조선 업황이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노후 선박들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여기에 친환경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2, 3년간 국내 조선업 수주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조선사들의 일감이 3, 4년치가 쌓인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조선 기자재 업체 현대힘스 대표인 최지용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약하면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제 뭐 호황이라는 거죠. 초호황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또 반대로 조선 업황이 이제 둔화세에 진입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전 세계 수주량은 한 4,168만 CGT로 전년 대비 수주량이 15% 감소했고요. 우리나라 수주량 감소폭은 한 40%로 이제 더 가팔랐습니다. 올해 역시 수주량이 이제 전년 대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증권가나 전문가들도 올해 조선업황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는 이제 레포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올해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별개로 조선업 실적은 이제 올해 아주 크게 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수주가 감소하는데 올해 실적은 좋을 전망인지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박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LNG 선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LNG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는 게 지금 LNG 선박의 모습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는 창고같이 생긴 걸 이제 화물창이라고 하는데 이 화물창에 이제 기체 형태인 천연가스를 이제 영하 162도에 액화시켜서 밀도를 높인 다음에 운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LNG 운반선의 경우 컨테이너 선이나 다른 선박에 비해 수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꽤 비싼데요. 현재 가격이 이제 한 척당 한 3천억에서 한 3,500억 정도인데 컨테이너 선이나 유조선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한 1.3배, 한 많게는 한 다른 선박에 비해 2배 정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에 컨테이너 선을 한 척도 수주하지 않았고 LNG 관련 선박만 이제 수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보는 낙관적인 전망의 첫 번째 이유를 보면요. SK증권의 자료인데요. LNG 수요가 원래 2030년에 이제 정점을 찍을 거로 예상했는데 더 길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 주문도 늘 거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LNG 운반선 수주가 올해는 잠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연평균 범위로 넓혀보면 여전히 수주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LNG 수요가 계속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거의 2년째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원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이제 파이프 형태로 이렇게 빨대 같은 파이프 형태로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왔는데 그게 끊겨버리니까 이제 미국이나 카타르 같이 LNG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한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근데 카타르나 미국에서 수입한 LNG는 러시아처럼 이제 파이프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배로 운반을 해야 되고 그 결과 LNG 운반선 수요도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운업 자체의 이슈도 있습니다. 배로 이제 짐을 실어서 돈을 버는 해운사들도 환경 규제를 받는데 2030년까지 이제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40%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LNG 선박이 이제 차로 치면 하이브리드입니다. 탄소를 배출하긴 하는데 이전 이제 디젤 선박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요. 그리고 또 LNG 선박은 궁극적인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수소 선박이나 암모니아 선박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제 자동차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친환경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조선 실적을 예상하는 이제 증권가 레포트 대부분이 조선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보, 뭐 메리츠, 신영, 하나, DS 등등 이제 대부분 증권 레포트가 이제 올해도 역시 선박 수주가 조금은 줄 것 같긴 해도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KB증권의 2024년 전망, 조선업 전망 레포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 LNG선을 포함한 신조선 발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감소 원인은 LNG선의 이제 발주가 급감하는 데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선박에 비해 LNG선의 발주가 더 가파르게 감소할 거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이유를 보면 2021년 이후 발주가 대폭 이어져 왔는데 2024년에는 이 상승세를 못 이어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 지난 3년 LNG 대형 선박의 발주 상황을 보면 둔화된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 합계를 보면 72척에서 175척, 175척에서 작년 64척으로 크게 급감했죠. 2021년과 2023년 이 2년 사이만 봐도 이렇게 조금 선박 수주가 감소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좀 특수하게 숫자가 확 튀었으니까 빼고 보더라도 2년 사이 11% 수주가 감소했고 올해 역시 이것보다 수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카타르 프로젝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카타르는 LNG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LNG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2020년에 100척이 넘는 대규모 슬롯 계약을 이제 글로벌 조선사들하고 체결합니다. 근데 그때 슬롯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종의 가계약을 맺는데요. 수주 계약은 한 1, 2년 뒤에 할 건데 LNG 선박 가격은 지금 2020년 이제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자라는 식의 일종의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오면서 원재료하고 이제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그 결과 선박을 만드는 비용 자체도 크게 올라버립니다. 일례로 선박 원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는 6mm 정도 되는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하는데 이 후판 가격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엄청 크게 올랐고요. 다행히 카타르랑 다시 협상을 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선박 비용을 일부 상쇄할 정도로 그 선박 가격을 올려받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이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LNG 가격 추이인데요, 카타르가 주문 넣는 게 한 100척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도 1차, 2차로 나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이 검은색 그래프로, 이 검은색 선 그래프가 일반적인 이제 LNG 선박의 가격 추이인데 카타르 1차 선박 가격이 확 낮아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일반 가격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카타르 2차 계약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1차 계약 때 하나오션이 19척, 삼성중공업이 18척, HD 한국조선해양이 17척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이 이제 전망하기를 현재 계약했거나 계약 중인 이 카타르 LNG 선박 가격이 다른 LNG 선박 가격보다 이제 13% 정도 낮다.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추산했을 때 일반 수주했을 때보다 척당 460억 정도가 낮다. 2차 발주가 30척을 수주하는 것을 가정하면 한국조선 3사는 카타르 2차 계약에서만 1.9조 원에서 2.2조 원의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손해는 뭐 이렇게 적자의 영업 손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수익성이 일반 가격보다 이제 낮게 받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 정도 더 저조할 거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 관계자한테 이렇게 수주 가격이 낮은데 계약을 물릴 수는 없냐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도 큰 계약이기도 하고 또 카타르가 앞으로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하고 이제 선박을 수주하는 것까지 뭐 이런 저차 뭐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아도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10년 슈퍼사이클 이런 게 뭐 이제 현실화가 되려면요,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이제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사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LNG 선박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쫓아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LNG 선박 주문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물량을 넘어섰고
그 물량이 지금 중국한테 꽤 많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해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표를 보시면 중국이 2021년 때보다 2023년에 수주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66척에서 51척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 프로젝트 때도 이제 꽤 많은 물량을 이렇게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일단 중국 입장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LNG 관련 기수가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처음에 어려웠던 수학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 쉽게 이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노하우로 이제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 또 중국이 LNG 선박 가격을 확 낮춰버리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이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계 관계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면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지금 현재 암모니아 선박이나 뭐 다양한 다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도 이러한 이제 이유와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제 먼저 풀어서 실력을 키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격차를 벌려 가겠다는 게 이제 조선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의 올해 예상 실적은 어떻게 되냐? 올해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선사 실적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진 않고 올해 실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이 어떻게 회계 처리가 이뤄지는지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우선 잠깐 표부터 보시면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작년 수주액이랑 올해 목표치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난해 수주액이 157.4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목표 수주액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135억 달러로 한 14%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도 이제 목표 수주액을 공개하진 않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 수주액을 낮춰 잡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주액이 이렇게 꺾인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이전보다 더 좋은데요. 영업이익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가 이렇게 줄었는데 영업이익 한 4배 정도 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중공업도 한 2배 정도 뛰게 될 예정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간만에 이렇게 1,085억 원의 이제 영업 손실에서 3,827억 원으로 이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주 감소량과 실적에 이렇게 엇박자가 생기는 이유를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실적은 과거 2, 3년 전에 수주한 선박들이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예시를 들면요. 예를 들어 조선사 A사가 올해 2024년 1월 1일에 1,000억짜리 선박 한 척을 수주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분기 매출이 1,000억 원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31일에 공사 진행률을 보니까 한 10% 정도 공사가 완료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1분기 매출은 수주 계약 가격인 1,000억 원이 아니라 10%인 100억 원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뚝딱뚝딱 선박을 만들다가 2024년 12월 31일에 결산 시점에 공사 진행률의 절반 한 50%가 완료됐다고 하면 이 선박에 대한 올해 매출은 5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1,000억 마이너스 500억 원은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 매출이 이렇게 차례차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한다 해서 이걸 진행 기준 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조선사 도크에서 작업 중인 선박들이 과거 이제 2, 3년 전에 계약한 선박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조선업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조선가 지수를 이제 보면 2021년 신조선가 지수가 154로 이제 2020년보다 이렇게 30% 가까이 올랐고요. 세부적인 가격을 봐도 수주를 많이 한 이제 LNG 운반선 가격이 2021년에 2억 1천만 달러로 이제 13%가 뛰었고 2022년도에 2억 4,800만 달러로 또 18%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높게 가격을 받고 선박을 수주했던 게 현재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의 이제 실적들이 과거 2, 3년 정도의 이제 실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업의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올해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올해는 이제 수주가 좀 둔화되는 건 좀 확실해 보이지만,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갈지, 잠깐 순 고르기 이후에 다시 올라설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2, 3년 전에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이 이제 현재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이 실적은 우상향을 그릴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